네, 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는 않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계속해서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내려갔던 우리 증시, 오늘장에 그래도 오랜만에 강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하원에서까지 연설을 마쳤는데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그 의견은 유지를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그 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 시장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시장 분위기 잘 참고해서 대진표까지 잘 짜왔으니까요. 오늘의 특징주 8가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그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준비된 8개의 특징주 그 대진표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반도체 대격돌이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기판업체 심텍과 최근에 조정 컸는데 꽤 오늘 또 상승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 소켓 대표 주자면서 DDR5 기대감 가득 품고 있는 ISC의 대결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동훈아나텍 그리고 자화전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이제 애플과 엮이기도 했었죠. 이번에 부품을 또 새로운 곳에 납품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또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급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오늘 이 대진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간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코로나 국면 속에서 백신 관련주로 특히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자주 거론됐던 이수앱지스와 또 국민 피로회복제 우르사로 대표되는 중견 제약업체죠. 대용제약이 맞붙는 3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BHI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BHI는 이번에 원자력 관련해서 훈풍이 불어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탄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이번에 대규모 수주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계약을 맺은 곳이 삼성 SDI라고 합니다. 대규모인 만큼 이 두 가지 이슈까지 함께 분석해 보면서 대결 구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진표를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로 좀 눈에 띄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워낙에 핵심이고 게다가 국내 증시가 잘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반도체 부진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 좀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도 내려가고 있고 거기다가 인텔 오하이오 공장 요 착공 연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우려가 자꾸 커지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이야기 더 깊이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반도체주 너무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자꾸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전망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좀 윗골이 다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직 들어갈 타이밍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일 때는 다른 기업을 다 제껴놓고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의 실적이 어느 퍼센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당연히 모든 핸드폰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제가 D램이에요, D램. 역시 D램 60%가 거기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은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지원 법안이 일단 흐지부지하니까 네. 어찌 보면 인텔에서 이제 이불로 강한 액션. 그렇죠. 액션을 취한다고 좀 봐지고요. 이거 좀 통과시켜 달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공급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공급량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 좀 차이에서 좀 양극화가 좀 나뉘지만 네. 일단은 뭐니 뭐래도 그에 대한 또 소켓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품 장비부터 시작하고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있고 실적이 많이 필요하고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남도 선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단은 미국이든 전 세계든 반도체는 지금 계속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어때 보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이지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워낙 저점이다 생각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상황 자체를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 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펼치더라도 하반기에는 네. 이 반도체 상황은 좀 다른 종목이 기술주에 비해서 좀 부각을 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래 반도체는 하반기에 상당히 강했었어요. 연말에.
작년에도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한참 뛸 때도 이제 바이오가 떨어지면서 11월 달부터 바로 다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또 반도체거든요. 이게 반도체는 전 세계 어디 가나 연말에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등락이 반복될 거로 연출되고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반기 마지막 쯤에는 네. 이 반도체 시장은 되게 큰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종목들이 다 저점이에요. 다 진짜 저점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나쁘다 좋다고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예의주시 하시면서 시장 조심해서 이렇게 한번 진입하시기 나을 거라 봅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주들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전망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늘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을 일단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좀 구조적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모든 생산 라인의 그런 생산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인건비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이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로 얘기를 넘어오면은 지금 불균형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밀 수출까지 막히면서 전 세계 곡물가도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질 임금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밀이라든지 아니면 곡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아직까지도 좀 긴 기간을 가지고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면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조금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D램에 대한 이제 수요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PC가 한 13% 정도, 한 서버가 그리고 4%, 모바일이 한 36% 정도 되는데 모바일 압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PC 같은 경우에 10%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4% 빠지고 있는 그런 판매량 감소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을 것은 어떻게 보면 서버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인텔의 서버용 CPU가 좀 출시가 지연되다 보니까 네.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지연도 가시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구매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그리고 크립톤, 네온 이런 희귀가스들도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들도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공급 차질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네.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저는 존재는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의 하락세를 좀 돌리는 그런 움직임에 불과하다라고 요건 지금 짧게 가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정확한 해답은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지금 PBR이라든지, PER의 그런,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들은 계속해서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제한적인 좀 공급 증가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고려를 한다면 네. 다시 한번 지금이 바로 이제 진입하기보다는 진입하기 직전에 그런 언더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연말쯤에 보면 그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 시기 연말에도 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간적으로 예. 본다면 연말쯤에는 다시 회복세가 이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좀 결성할 수 있는 건 대외적인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히는가 그리고 이 공급망 문제, 중국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얼마나 잡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추이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세를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당분간은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의 반도체주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8강의 1라운드
대결, 구체적인 이 반도체주의 대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심택이고요. 그리고 ISC가 올라와 있는데 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으로 가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일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엔 어떤 종목인가요? 두 개 다 좋습니다. 더 다 좋은데? 좋은데 주가가 다 지금 네. 거의 20%씩 다 빠져 있는 네, 종목이에요.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의 월드컵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리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뭐 선정한 것보다는 의미보다는 네. 그래도 둘 중에 하나가 좀 특별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뭐죠? 일단 아. ISC를 하겠습니다. ISC. ISC요? 알겠습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잠깐만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다 사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종목 모두 사도 되는데 그 두 종목 모두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업황의 그런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서 사야 되는데 저는 두 종목 중에서는 ISC 고르겠습니다. ISC. ISC가 뭐 확실히 특별한 게 있긴 있나 보군요.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마찬가지로 ISC로 의견을 모아주셨고요.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 먼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ISC는 일단 올리게 될 텐데, 뭐가 특별한 겁니까? ISC 말입니까? 자, 지금 지금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을 다 조사를 해보면요. 네. 전체 얼마 빠진지 아시죠? 평균으로 21.88%가 빠졌어요. 근데 ISC는 네. 8.13%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 시장 대비 정말 안 그래서 빠졌네. 반반 그러니까 다른 업종 대비 반반 빠지다 말입니다. 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상승이 12번 올랐고 예. 하락이 17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계속 줄 하락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네. 상승을 12번을 올렸다는 점. 이 정도면 그러니까, 갖고 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솔직히 벌었다고 봐야죠. 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스코어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시장이에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주가의 성장성과 미래 동력력과 그다음에 이게 뭐 재무제표를 판단으로 해서 매출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그 회사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 몇 번 내렸니? 네. 너 몇 번 올랐니? 그래서 너 지금까지 한 달 대비 얼마만큼 저점이야? 예. 나는 8%밖에 안 내려갔어.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종목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예. 네,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황에서 그래도 조금 그나마 안 빠졌다는 거. 그 좀 스코어적인 면에서 좀 제가 이 한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일단 강하게 시장 대비해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하는 측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심택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볼 텐데, 네. 심택,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가 쭉 내려오는 동안 정말 대표적으로 강했던 기판 대표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너무 올랐으니까 쉬는 구간도 좀 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랑 같이 움직일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반도체 주가 하락세가 나타날 때 그나마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무너지면서 네, 많이 다시 늘고 있죠. 기판 업체들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기판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이 기판도 다양화될 것이고요. 그 다양화되는 기판에 따라서 매출도 다양하게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업이 성장성 있는 산업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이 기판 업체들은 호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모듈용 PCB 기판 그리고 패키지 서브트레이트 기판을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찾는 기판 업체가 심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중에 올라갈 때 지금은 건강한 조정 자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심텍을 담으시려는 분들은 그냥 추세 따라서 네.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각도가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보는데 네. 또 다시 올라오면은 역시 심텍이다라고 할 그런 기업입니다. 정말 저 차트 보면 무시무시하게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올라오는 그런 양을 보면은 저거는 예. 이제 조정이 온 것도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대 낙폭이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 이익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반기 이제 DDR 매출까지 좀 기대가 되면서 이 모멘텀이 여전히 받고 있고 그리고 ISCC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DDR5의 그런 모멘텀이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이 ISCC 같은 경우 이제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주요 매출처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대형 거래처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ISC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조정이 지금 거의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반기에 DDR5로 실적이 확보가 된다면 테스터 수요 확대가 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물량 증가가 될 것이고 거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웰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소켓 경쟁력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소켓 업체 중에서는 ISC가 좀 대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으로 본다면 ISC가 더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좋은데 이제 네. 탄력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ISC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분의 의견이 ISC로 모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박빙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은요, 심택으로 옮겨갔습니다. 60% 득표하면서 전문가 두 분의 의견과 다르게 시청자분들은 심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이서 심택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시청자분이 정확한 건 심택이 맞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전에 ISC 저 왜냐면 스코어 부분으로만 이야기, 왜냐면 워낙 둘 다 기업이 좋기 때문에 네. 이 심택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ETS라고 해서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패턴 매립형으로서는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 기판 사업이라든지 있어 승자가 없어요. 원래. 그리고 앙코라든지 ASC라든지 세계적 기업한테 일단 물량을 납품하기 때문에 원래 옛날부터 고정적인 안정처,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분기별도 한 4,300억, 이번 2분기 한 4,300억 정도 매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선택한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한 거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어필해 주신 만큼 가격은요? 자, 45,000원 잡고 있고요. 45,000원 잡고 있고,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업황은 차트를 보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게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테마도 아닌 업종인데 불구하고 워낙 우리 지금 지수에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전기 쪽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보시면서 저 정도까지만 얼마 매물대가 많은 위에 있는 이렇게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저 때만 조금 돌파해주면 승승장구 올라갈 거 예상되기 때문에 저기가 제일 위험한 고지라, 제일 중요한 고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45,000원으로 심택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올라가는 종목 ISC입니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훈 아나테 반도체죠. 펜리스와 함께 스마트폰, 특히 이 갤럭시란 키워드를 품고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 엮여 있습니다. 자, 이 종목과 자화전자, 소위 애플 관련주죠. 아이폰으로 주로 엮이다가 이제는 애플카,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반도체 특집 같네요. 이번에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전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아나텍이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자, 저는 이 동훈 아나텍을 사실 테마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아주 테마적인 회사지, 그렇게 크게 업종에서 자기 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걔도 자화전자는 자화전자로? 일단 자화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동훈 아나텍은 테마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주가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인정.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종목이 뭡니까? 저에게 수익 주는 종목이 가는 종목이요. 네, 맞습니다. 얻어낼 수 있는 종목.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이 이제 최고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자화전자나 동훈 아나텍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둘 다 테마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관련주로 또 묶여가지고 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만큼 또 급등에 의해서 급락이 또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오늘 8%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의 반면에 있어 이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급락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지금 매집의 그런 거래량이 한번 나타나더니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들어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훈 아나텍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바닥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을 한번 주가가 껴버리면은 네. 그때 이제 주가가 한번 치고 올라간 이후에 다시 빠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게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거든요. 네. 보통 이제 매집하는데 길면은 1년, 길면은 이제 3년, 5년까지도 걸리니까요. 그 부분들이 좀 자화전자는 한번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술력적으로 승부를 보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라이더용 ASIC 엔지니어링 샘플을 고객사에 이제 전달했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올해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더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 네. 앞으로도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사도 보시면 정부에서 지금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민다고 합니다. UAM과 네. 자율주행 그 두 개를 본격적으로 밀면서 좀 정부 지원금이 들어온다면 이 동훈아나텍도 물론 뭐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지만 네. 지금 4분기부터는 이제 고객사에 직접 제품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닥을 잡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이런 동훈 아나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자화전자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님 아무래도 애플과 연관이 있으니까 좀 더 좋을까요? 자, 일단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대표하는 핸드폰 두 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와 애플. 일단은 또 8월달 되면 신제품이 또 출시되고 네. 또 애플도 만만치 않게 저가폰부터 시작해서 고가폰을 같이 출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매출은 상당할 거로 보여지고 그 매출을 한다면 그 매출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부품이 또 애플 부품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일단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뭐 아까 특징주 뭐 이야기하면서 아까 전에 뭐 이렇게 테마적인 성향이 좋다 나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테마가 많으면 좋아요. 이런 시장에는 뭐가 하나 끌어올리면 연관성이 있으면 올라오고 그 회사는 뭐 당뇨도 하고 뭐 다 해요. 뭐 사실 테마 속 움직임이 진짜 움직임이 크잖아요. 좋아요. 네. 어찌 보면 왜냐하면 항상 어떤 테마에 동훈 아나텍은 항상 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입장을 봤을 때는 수익 내고 나오기는 상당히 좋지만 우리 개인 투자하신 분들은 그걸 잘못하고 들어가 보면 바로 물려버리면 1년, 2년 훅 지난 뒤에 네. 저점,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이런 종목도 위험한 종목들이에요. 둘 다. 근데 네. 자원전자는 원래 애플이 끼어있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모든 실적도 계속 나오고 그런 예상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에 수익을 내건 테마가 맞지만 네. 그래도 어차피 다 떨어지는 시장 속에 일단 안정성이 일단은 더 상대적인 안정성이 안정성이 어찌 보면 더 유지하는 게 개인 투자가한테는 제가 좀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라서 제가 이 종목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두 종목 다 테마적인 성격이 붙어 있고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선택이 이 다 4강으로 진출자를 가리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아슬아슬하게 동훈 아나텍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53% 득표하면서 바로 동훈 아나텍이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자화전자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까지 제시해 주세요. 네, 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도 아이폰 또 15도 또 판매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뭐 릴이라든지 뭐 렌즈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전면 카메라 같은 부분에 자화전자가 또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일단은 움직임은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지금 완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추세가 이렇게 한번 들어갔을 때 한번 진입하는 구간이지 지금 진입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 보유자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화전자도요. 목표가는 26,000원까지만 잡고 보유자 영역으로 진입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 부분 키워드로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간의 대결로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일단은 그동안 이 코로나 백신,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 자주 거론이 되어 왔던 이수 앱지스와 함께 피로회복제로 워낙 유명한 회사죠. 중견 제약업체입니다. 대웅제약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확실히 이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코로나 말고 개별 이슈에 따라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둘 중에 어떤 이슈가 더 강력할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제약주가 올라야 되는데 네. 안 오른 게 사실은 좀 가슴 아픕니다.
겁니다. 진짜 올라야 돼요. 진짜 올라야 되고 사실은 미국의 지금 ETF 지수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10% 이상 다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올라야 되는데 저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선택을 대웅제약으로 해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대웅제약입니다. 아, 두 분 다 대웅제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이 종목은 4강으로 올려보겠고,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그러면 제약바이오 종목, 작은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종목 봐야 된다. 혹시 이런 쪽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캐시카우가 일단 기본 바탕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라든지, 네. 신약 또는 이제 회사의 이제 캐파성, 그러니까 계속 전략적으로 뭔가를 R&D 쪽에 연구하면서 뭔가 시장성을 높여가는 게 대웅작이 다 맞아떨어져요. 예, 근데 이수액주스 같은 걸 왜 선택을 안 했냐면 작년에 러시아 백신 때문에 좀 그다지 이미지라든지 인식적으로 우리 쪽에 증권계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급등락이 굉장히 너무 심했죠.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번에 또 알츠하이머 또 신약을 또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하지만 일단 이게 시장성을 한번 봐야 되고 네. 시장성을 봐야 되고 그게 시판을 했을 때 얼마나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약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신약이 어떻게 한번 될지 일단은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수액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펀더멘털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만큼 맥히느냐 이번에 네. 많이 판매되고 시장에서 많이 두드리냐에 따라서 좀 판가름 될 거라 보여지고요. 대웅작은 앞으로 계속 괜찮은 행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웅작은 지금 시장성으로 봤을 때도 안정성이 있다고 좀 봐지거든요. 안정성. 제약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대웅제약을 선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사실 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뭐 골라야 됩니다. 선택은 대웅제약 안정성을 보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셨는지 이야기 자세히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수앱지스 하면은 일단 스푸트니크 백신 테마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 네. 그 이제 매물대가 출회가 될 때 너무 급락을 많이 또 했죠. 러시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가미가 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릴 때 이수앱지스는 이제는 새로운 정말 강력한 또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수앱지스가 여기에 맞춰서 지금 출시를 한 게 알츠하이머 관련한 그런 의약품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 ISU 2203이 국제 특허 출원을 이제 완료를 했는데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해서 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공부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하는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단하기 정말 어렵죠. 관련 전문 지식이 있질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 재료가 얼마나 강도가 강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수앱지스도 분명히 신호를 나타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 신호가 바로 이제 또 거래량을 나타냈는데 자, 저점에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이 바닥을 다지는 그러니까 이전의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급락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좀 더 멀리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심하다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부터 네. 두 번의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두 그러네요. 번의 매집을 하고 한 이후에 또 이제 거래량이 안 빠지죠. 그다음에 이제 저 물량 동안 매집을 한 후에 이제 그 매집 구간을 돌파를 하는 거래량을 한 번 더 출원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수혜지수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익권을 분명히 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서 종목을 출현하지 않는 이상 바이오주들은 좀 골라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재료를 판단을 하고 네. 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 종목들의 매수 시점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대웅제약은 이제 워낙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웅제약에 최근에 이제 입사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지인 피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지인 피셜에 따르면 이제 네. 신입사원이겠죠. 신입 영업사원인데 굉장히 힘들대요. 네. 아, 그래요? 네,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영업 환경이 네. 쉽지는 않군요. 네, 거기 굉장히 힘들다. 네. 영업 환경이 쉽지는 않다. 이 정도만 딱 듣고 이직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쨌든 과한 정보 아닌가? 네. 네. 그런가요? 네. 대웅제약이 어쨌든 이 나부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아직도 남아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나부타가 이제 메디톡스랑 굉장히 또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나부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익률이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고 수출도 좀
하반기에는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대웅제약을 차라리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 분 다 대웅제약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거든요. 자, 그럼 과연 시청자의 선택은 어떨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마찬가지로 대웅제약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54% 득표하면서 대웅제약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 앱지스 관련해서는 김형우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수앱지스는 이제 1,500원까지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에 따라서 이제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수앱지스를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진입의 타점은 저는 좀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최근에 터진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구간 종가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 실현하면 딱 좋은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스푸트니크 V 백신 그때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기반으로 길게는 보시지 말고 짧게 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수 앱지스 짧게 바라보시고 목표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 2,000 연수원의 곰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이 되겠습니다. 네,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각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BHI 원전 관련주죠. 특히 어제장에서 상당히 빛났던 원전주들 정책 기대감이 상당하고요. 자,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2차전지 대표적인 업체인데 최근 매각설을 둘러싸고 굉장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 SDI하고로 무려 8조 원대 계약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일진머티리얼즈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저는 일진 머티리얼스 골랐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이 두 종목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BHI가 원전주로서 네. 굉장히 좋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고민을 했지만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기차로 가시는군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은 일진머티리얼 좀 올려보겠고, 그 BHI 얘기 좀 더 들어볼 텐데, 사실 막상 네. 어제 원전주 치고 나갈 때는 좀 덜 가나 싶더니 오늘 장에서는 유난히 좀 강한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전 중에서도 약간 후발주자로 이제 좀 더 치고 나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 원전에도 대장주가 있어요. 네. 대장주가 있는데 저는 항상 대장주는 뭐니 해도 일단은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아랑 그다음에 현대건설하고 네. 이렇게 항상 보고 있거든요. 큰 종목. 일단은 왜냐하면 토목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일단 모든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설비, 설계, 그다음에 사후 AS까지 그다음에 부품까지 다 되는데 뭐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연료봉 같은 거 다 썼을 때 또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것도 하고 다 부분마다 다 어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우리가 로켓 이번에 쏘는데도 37만 개 부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대지에다가 만들려면 얼마나 그게 대장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바뀌어요. 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네, 많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SMR, 그러니까 네. 소형 원자 모듈 형태로 갑니다. 모듈이 뭐냐면 아파트 말하면 이게 블럭으로 만드는 건데 내가 원하는 뭐 1기가면 1기가 더 만들고 싶으면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대량의 부지에 토지를 매각을 해서 할 필요가 없고 150분의 1의 소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점차 특히 유럽이라든지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관련된 대장주는 아직 없어요. 네. 왜냐 지금 시작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설계 파트, 그다음에 큰 건설회사는 빠져요. 왜냐 대량의 토목공사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부품 회사들, 그다음에 처리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AS 회사 이 세 개가 이제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좁혀진단 말입니다. 네.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원전의 붐의 초기 단계라고 봐져요. 원전이 일단은 정부에서는 못 하겠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정부는 한다지 않습니까? 네. 하려면 판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입주도 소송해도 그다음에 행거를 다시 또 채워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외가 수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이제 2차 전이에요. 이제 3차 전은 이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 2차 전이 어찌 뭐 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전의 미래가 바뀌거나 아니면 전 정부와 비슷한 아니 조금 더 좋은 나은 방향으로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초입 진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변화의 초입. 그렇죠. 그래서 원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원전처럼 한꺼번에 그러니까 원전을 잘 모르면 잘 건설까지 묶어서 한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포토에 가져가는 것도 네. 지금 시장에 또 저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좀 봐집니다. 그런데 BHI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진모티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일진그룹 자체가 이 기업을 왜 팔겠습니까?
지금 계속 앞으로 R&D 쪽 연구개발해야 될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진그룹이 워낙 커요. 전기부터 시작해서 모티브부터 어마어마한 그다음에 또 원전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일진 파워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 중에서 이 하나를 파서 오히려 지금 새로운 신사업에 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더 좋은 것을 파는 겁니다. 켈러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좋은 종목을 하나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매각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식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도 이제 기존의 그룹들을 더 정상화시키면서 오히려 한 개 팔면 매각을 시키면서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진 머티리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네. 2차 전지에 동박에 또 이번 SDI까지 했기 때문에 워낙 제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 회사를 거의 인수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줘요 그냥. 이번에 계약 소식도 있고. 지금 느낌이 봤을 때 왜냐면 세계 3세 회사가 분명히 이 사업에 들어갈 건데 뭐 다른 효성도 들어가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는 거의 뭐 삼성 SDI가 뭐 지금 동박 공급을 보니까 지금 거의 낙점이라고 뭐 봐진 네. 제일 금액을 제일 높게 적을 거로 네.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에 한 표를 덧붙여 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선택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신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물 들어올 때 돼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BHI도 좀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가져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전을 건설을 할 때 이제 해외에서도 원전 건설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추려내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BHI 이것도 저는 이제 우진 이런 종목들이 네.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HI도 어떻게 본다면 2차 원자력에 대한 그런 상승세가 이제 시작 단계일 수도 있는데 네. 거기 중에 하나는 BHI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원전은 아무래도 테마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원전도 이 재료에 대한 그런 소멸,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그런 신선함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승부를 봐야 될 거는 실적이다. 네. 이 원전으로 실질적으로 밸류체인에 자신의 그 역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세가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하지만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그런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저는 재료가 셌다고 생각을 해요. 8조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2030년까지긴 하지만 8조가 넘는 그런 금액들로 인해서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바닥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제 매각 이슈까지 있으니까 네. 뭐 대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밸류체인 문제인데 네. 대기업들도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런 이제 소소한 소부장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자신의 바운더리 내에서 모든 밸류체인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러한 점에서 한번 탄탄하게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재료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일진 머티리얼즈로 일단 일치가 됐고요. 시청자의 의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이번에 압도적으로 간단히 승부 났네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75% 득표하면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자력 관련해서 오늘 올라온 BHI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세워주세요. 네.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굉장히 데이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좀 개인들이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길게 본다면 결국엔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BHI는 일단 목표가는 6,000원 보고 있고 전고점입니다. 6,000원 보고 있는데 이제 원자력도 하지만 이 BHI는 LNG 그리고 수소 쪽에서도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BHI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성장 매력 갖고 있는 BHI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4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반도체 소켓 업체인 ISC. 자, 그리고 반도체로 마찬가지로 키워드 동일하네요. 갤럭시와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동훈 아나텍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반도체 안에서 골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일까요? 저는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아나텍이요?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까요? 중장기 포지셔닝이 네. 제일 좋죠. 지금 상황에서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혹시 저도 지금 반도체도 가진 자의 나는 영역이 지금 보유자 영역이라 좀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ISC로 가겠습니다. ISC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께서 동훈하나택 역시 이번에도 선택해주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동훈하나택은 사실 질 거를 예상하고 고른 종목인데. 테마적인 성격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종목이 어떻게 본다면 좀 가장 탄력성이 좋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서 지금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줬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동훈하나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업이 보통 스마트폰용 이제 손떨림 방지 OIS라고 하죠. OIS 부품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펠립스 설계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가벼운 만큼 더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OIS 그리고 중국 업체 샤오미 OIS에 대한 수급 이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네. 아직 중국은 좀 공급망 문제로 불안한 감은 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O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잠재력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이제 3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동훈아나텍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줌 OIS 드라이버도 한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반기에 만약에 이 IC가 진입을 한다면 이 폴더블 폰에서도 한번 매출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VR 헤드셋에 대한 그런 재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요? 네,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테마적으로 움직일 만한 재료들이죠. 그렇죠. VR도 메타버스로 묶인다면 충분히 세력이 묶을 수 있는 네. 종목이고요. 묶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묶을 수 있는 종목이 많아서 네. 이 테마적으로 좀 잘 접근한다면 네. 좀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ISC 그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골라주신 이유는요? 테마의 깡통차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리스크 간과할 수 없다. 예, 리스크 진짜 지금 위험해요. 왜냐면 지금 오늘도 사실은 장이 좀 좋다고 하지만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다시 원상복귀한 예, 거죠. 그냥 원상복귀예요. 그래서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필립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동원아나텍이 사실은 그런 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필립스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이나 이렇게 삼성 대형 회사들은 다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지만 네. 설계만 하지 않습니까? 필립스는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접근하기 되게 좋은 종목. 그러니까 동원아나텍은 접근하기 좋은 것만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네. 접근하기 좋은 것만. 예, 진짜 다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테마적인 성향이 워낙 강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ISC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 네. 예, 지난달에 상승 10위에 하락 17번, 그나마 다른 업종에 같은 업황에 있는 거에 비해서 덜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그나마 양호하다. 진짜 왜냐면 그거 한 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데이터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아니 우리가 왜 차트를 보고 음봉 양봉을 보겠습니까? 네. 왜 숫자를 세우겠습니까? 제가 그걸 갖다 음봉 양봉을 이게 좀 언어적인 순화적인 부분에 숫자를 보면 네. 그냥 상승 몇 회, 그냥 하락 몇 회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무튼 하락이 좀 많이 나지만 상승이 그래도 많이 네. 나왔겠다는 점, 그 점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시장이 어려워요. 둘 다 네. 어쩌면 다 전기 반도체 관련 종목이 업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켜봐야죠. 자, 어떤 전문가의 어필이 시청자의 마음을 가져갔을지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ISC가 압도적으로 네, 가져가네요. 거의 다 득표해 갔네요. 네, 73% 득표하면서 이 종목이 결승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네, 동원 아나텍도 그래도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상은 했습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 8,200원 보고 있고요. 네. 동훈 아나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올라갈 여력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8,200원 저항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진입을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넣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고 아무래도 시총이 좀 낮습니다. 1,000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좀 비중을 많이 넣으시면은 그 물량 들켜서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중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진입도 괜찮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원 아나텍 8,200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ISC가 되겠습니다. 2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인 대용제약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매각 이슈로 참 뜨겁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대결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께서 이번에 네.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똑같지 않나요? 아니죠. 아닙니까? 네, 저는 무조건 바이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대웅제약을 아시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바로 지금 오늘 주문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요? 한 주라도 근데 원래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알겠습니다. 대용제약을 골라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저는 의외의 결과기도 저도요, 한데, 네. 2차 전지를 버리고 대용제약 바이오로 가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골라주신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선택해주신 이유 어떻게? 네. 일단 저가 한 가지 좀 동의를 하는 점은 이번 하반기 때 바이오 대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측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드디어.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미나잉크는 혹시 바이오주 뭐 갖고 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요즘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개별적으로 이제 당연히 자기 종목이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워낙 반토막 이상으로 나 있는 네. 경우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고른 이유는 결국에는 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애들은 네.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 올라가 줘야 필연이다. 된다. 네, 필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도 그래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2차 네. 전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물론 제가 대시세를 한번 예측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하고 있지만 네. 그냥 마냥 담아놓고 기다리기에는 좀 힘들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장이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번 계약건을 통해서 한번 주가가 서너 라운드 될 거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네. 일진 머티리얼즈 골랐습니다. 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대웅제약 골라주셨는데 이렇게 좀 캐시카우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되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가를 차트를 볼 때 왜 봅니까?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파악하려고요. 시간과 그다음에 금액의 수를 보기 위해서 보지 네.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웅제약을 보는 거는 52주 전에 그러니까 52주를 전체를 봤을 때 네. 최저점이 12만 7천 원이에요. 네. 근데 최고점이 18만 8천 원이에요. 네. 지금 현재가 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하락하는 장에 차트를 보면 좋다 나쁘다는 것을 단기적 21평을 보느냐 아니면 121평이냐 241평 보느냐 241평과 짧은 21평을 봐주면 예.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지지 않겠다. 안정성이다. 안정성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계속까지 가면 기업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겠죠. 네. 분석이 들어가고 나면 이 회사의 이제 장래성과 미래성을 이제 보면 그때 진입하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과 고점과 지금 이 상황이 또 왜 중요하냐면 어제 서울대학교랑 이제 그걸 합니다. 이제 JV라고 해서 예. 조인트 이제 우리 뭐라죠? 그걸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이제 기술 협약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동물 이제 동물에 관련된 이제 건기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걸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럼 뭐 대웅제약이 이제 지금 하림이라든지 일반 식품업체에서 맡아놨던 이제 기능식품이라든지 그 이제 음식 부분을 이제 대웅제약도 같이 맡아하며 네. 약국에서 동물 의료품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상승 효과가 되게 높아요. 미래 기대까지도. 예, 그렇죠. 꼭 제약이 사람만 치료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뭐 화이자라든지 베링거 뭐 이런 것 같은 유수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회사들은 담보동계 동물 포함된다는 사실만 아시면 대웅제약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뽑아주셨을지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2차 전지가 아무래도 마음을 좀 가져갔군요. 일진머티리얼즈 62% 투표하면서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대웅제약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전략 알려주세요. 가격 딱 잡아주세요. 18만 원입니다. 18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과 고점 52주 저점과 고점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상당한 이 차트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아무튼 최고의 제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은 안정성까지 강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만 원입니다. 바로 결승전으로 나아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은요, 반도체 ISC 2차 전지의 일진머티리얼즈의 대결입니다. 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굉장히 참 어려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엔 어떤 종목이죠? 2차 전지죠. 아, 그렇습니까? 2차 전지. 다시 돌아온 네, 2차 전지. 네, 자, 일진머티리얼즈 골라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저도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간단히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는 우리 시장의 증시를 지금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선두 기관차 조종사라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반도체보다는 2차 지금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장을 다시 한번 추세를 변환시키고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건 2차 전지랑만 아시면 네. 응원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또 회사 매각설에 인한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네. 좀 탄력이 좀 있다고 그러지만 저 사실은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는 기업인데요. 기업에서 일단은 뭐 이걸 파서 더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니 뭐 제가 이 기업을 운영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말씀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볼 여지가 그렇죠. 별로 없다. 일단 동박 사업에서는 일단은 예. 전 최고라 보기 때문에 아무튼 잘 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보다도 2차 전지 업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게다가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각 이슈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대한 믿음도 가져볼 만하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자, 그럼 김용호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신 이유 어떻게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반도체의 바닥을 지금 논하기에는 조금 네.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로 가는 그런 시장 속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과 매각의 인수를 M&A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ISC도 분명히 이제 DDR5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네. 거기에 있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보다는 저는 2차 전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 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또 같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반도체가 될지 2차 전지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와, 이렇게 압도적인가요?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이 85% 득표하면서 시청자의 마음을 쏙 가져갔습니다. 네, 반도체를 향한 이 투표 심리가 좀 약화가 됐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우승자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역시나 기대감 계속해서 안고 가는 2차 전지 동방업체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가격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다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 차트를 가지고 논하기도 참 힘듭니다. 워낙에 오늘 다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마디가 10만 원 잡고 있고요. 네. 일단은 아무튼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워낙 좀 혼탁하고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뭐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이렇게 취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야지 일단 우리 증시가 탄력이 분다.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95,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길게 보신다면 10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ISC까지 잡아주시죠. 네, ISC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 3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을 아직은 확인을 못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이 좀 확인이 되면서 ISC는 특히 이제 거래량 법칙이 좀 잘 맞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연일해서 좀 전일의 거래량 뛰어넘는 거래량들이 터질 때 네. 추세가 시작되는 점이니 이 점 종목별 특징으로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가 된 일진 머티리얼즈는 1차적으로 9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쉽게 떨어진 ISC는 아직 바닥 구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이제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지금 다음 날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추려낼 수 있는지 그 점 한번 포인트 잡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잡는 거래량 해석버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